해적선장의 잡덕 토크, 해적선장입니다. 제가 기생충 이제 본편 리뷰를 하겠다고 예고한 지가 상당히 시일이 많이 지났어요. 너무 뒷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기생충에 대한 리뷰보다 그 이후에 기생충이 이제 여러 가지 상을 받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논란에 대한 제 개인적인 감상이랄까, 제 의견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작인 톱배우 매니지먼트에서 주인공이 배우는 아니었지만 배우들을 양성하는, 육성하는 그런 매니저가 주인공인 소설이었거든요. 배우이면서 동시에 이제 감독을 겸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친구가 아카데미에서도 그 각본상까지 수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작가로서의 상상력의 한계는 당시에는 거기까지였어요. 각본상까지는 혹시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작품상은 약간 보통은 이제 각본상을 받으면은 그 작품상 후보가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안 아메리카는 이야기로 작품상까지는 받기 어렵지 않았나. 그게 제가 완결을 친 게 그게 작년 초였으니까 불과 이제 1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게 완전히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사실 이제 판타지 소설에서, 현판 소설에서 아카데미에서 각본상밖에 못 받는다 이러면은 이거 주인공이 너무 쪼렙이라서 그런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는 현실을 도저히 상상력이 이길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기생충이 이제 개봉한 이후에 이제 작품에 대해서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가족은 화목할 수 없는가? 거기 이제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가족이 너무 화목하다, 주인공 가족이. 가난한 가족이 저렇게까지 화목할 수 있느냐?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눈앞에 닥쳐 있고 그러면 가족이 화목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은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가족은 화목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더 가난하기 때문에 의지할 게 서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내부적으로 더 결속하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주인공 가족은 처음부터 가난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송강호 씨가 이제 연기한 그 기택이라는 아버지는 그 이전에도 사업을 여러 번 이제 망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전락한 거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그 대만 카스테라 이런 거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2번이나 해서 망할 정도면, 그러면 집에 그 전에 상당히 이제 좀 자본이 있었다는 얘기죠. 중산층 이상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까지 가난한 집안은 아니었을 거고, 그 당시에는 또 아버지가 그 자식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식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무능하다거나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열심히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그런 대만 카스테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써 망하고 이래서 가난해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식들은 또 그런 아버지에 대한 좀 연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것이 그렇게 이상한 설정이다 이렇게는 좀 받아들여지지는 않더라고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만절하네.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플랜. 왜냐?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임마? 다요. 전부 다. 제가 책임질게요. 박 사장은 선량한 희생자인가?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특히나 외국인들의 감상이 이 박 사장이가 악역인데 그다지 나쁘지 않아서 되게 젠틀해서 놀랬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과연 선한 부자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큰 부자는 필연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것을 크든 작든 간에 착취를 통해서 그 부를 쌓은 면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이 박 사장 같은 경우는 IT 부자이지 않습니까? 이 IT 산업 같은 경우에도 그 IT 거품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제로섬 게임으로 개미들에 의해 사실 피눈물을 통해서 이 그 성취를 하는 박 사장이 거기서 딱히 눈에 드러나는 악당 짓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을 선량한 희생자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는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아줌마의 세고 셌으니까 다시 또 구하면 그만이긴 한데. 기생충이 이제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가난을 좀 포르노적으로 전시를 해서, 그래서 이제 서구권의 관객들한테 어떤 오리엔탈리즘을 자극하는 식으로 좀 전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봉준호 감독이 가난을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부터가 조금 약간 의문이 있어요. 물론 이제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문화적인 수혜를 받은 좋은 집안에서 이제 출생을 하셨고, 뭐 그렇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 당시 플란더스의 개가 이제 실패를 한 이후 이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뭐 쌀 돈이 없어서 뭐 친구에게 빌리러 다녔다, 뭐 이런 일화도 있었고요. 근데 그리고 그 시네타운 19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요. 거기 이제 SBS PD 분들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 PD 한 분이 봉준호 감독에 관련된 일화를 올리신 적이 있어요. 가난의 냄새가 났었던 사람이라고요. 그 기생충에서 말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는 그 냄새가 옷을 너무 오랫동안 나거든요. 입은 냄새. 그 어떤 그 가난과 아, 이 무명의 냄새. 아,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인상적인 이야기였고요. 이 예술가들이 봉준호 감독처럼 잘 나간다면 모르겠지만은, 그 봉준호 감독도 무명 시절이 있었지만 못 나가는 경우에는 사실 그냥 일반 중산층에 비해서도 굉장히 처지가 비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생충 그 작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지하에 사는 그 두 부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부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책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건축가의 이 예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있다, 이런 설정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좀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지식인이나 예술가를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중산층들보다 더 이렇게 하층 빈민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준호 감독도 그런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예술가를 그런 위치에다가 대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난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을 떠나서요, 작가는 자기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자기 경험이 아니라 시대를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자신이 그런 가난을 겪어보지 못했다고 해도 그것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은 그것을 얘기하고 고발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예술가들한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생충의 인기가 이 일부 평론가들 사이에서나 영화제에서 그냥 끝나는 인기였다면은 아시안의 가난을 포르노적으로 전시해서 오리엔탈리즘을 좀 자극했다, 뭐 이런 비판이 뭐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의 반응을 보면은 오히려 대중들이 오히려 더 기생충에 더 많이 열광을 하고 있고요. 기생충이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의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을 자기의 처지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의외성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편성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느끼는 계급의 격차, 네, 이런 것들일 테고요. 그리고 의외성은 사실은 오리엔탈리즘이라기보다는 봉준호 감독 고유의 그 화법이 주는 그런 의외성, 그런 것이 먹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이 기생충의 전개상에 있어서의 이런 의외성 때문에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초반부는 되게 즐겁게 봤거든요. 여러 장기를 가진 인물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범죄를 성공시키는 이런 하이스트물의 이런 장르적인 쾌감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반부터 그 지하실로 내려가는 그 이후부터 영화의 그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죠. 당시에는 저는 그 충격적인 반전에 이 영화의 가치가, 이 영화를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기생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4월 29일에 기생충 흑백판이 개봉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더 이제 일찍 개봉 일정을 잡고 있었다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미뤄져서 4월 29일에 개봉을 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때 잠시 다녀오시면 좋겠네요. 그때까지는 좀 코로나 진정돼서 저도 딱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